이것은 산이 아니다. 쓰레기다. 4년간 방치된 쓰레기가 170만 톤에 이른다. 여기다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냄새 맡고 가스 맡고. 지독하지요 지금 냄새. 유독가스를 품은 불길은 수시로 마을을 위협했다. 관심은 전혀 없었죠. 방송국에서 관심이 없었지.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저만큼 쌓이도록 아무도 뭐 한번 취재하러 아무도 안 나왔었지. The smell of burning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주목한 건 외신이었다. CNN 보도 후 군 행정은 집행됐다. 쓰레기도 철거되고 있다. 쓰레기에 가려 보이지 않던 뒷산도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근데 이런 거를 지나간 누구도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쌓일 동안 우리 언론들이라든가 일반 뭐 이렇게 관계 당국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참 의아했죠, 사실은. 방치된 시간만큼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다. 누가 이 마을을 사각지대로 만들어버렸을까? 지역 방송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지역에 있는 이슈들을, 지역에 있는 어떤 의제들을 발굴하고 보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역 방송이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역 방송이 살아남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지역 뉴스는 어디에 있는가? 온갖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의 15명, 선진강 위협 지역들. 지금 당신은 어떤 뉴스를 보고 듣는가? 디지털 혁명,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혼돈의 시대다. 온라인이라든지 뭐 OTT와 같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로 빠져나가면서 방송 산업의 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파이 줄어든 타격을 어디가 더 많이 받느냐? 지역 방송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지역 방송은 지금 더 큰 위기다. 지상파 3사 본사와 비교하면 열악한 현실은 그대로 드러난다. 기자, PD 등 인력은 본사 대비 32% 수준. 재정은 더 위기다. 광고 매출은 본사의 28%에 불과하다. 위기는 계속됐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국 연결해서 지역 소식 알아봅니다. 먼저 대전입니다. 요즘 충남 태안에서는 갯바람을 맞으며 황토밭에서 자란 경남 거제는 40년 전부터 다음 달부터 한라산 탐방 예약 지역 뉴스의 자리는 본사 뉴스의 끝머리. 작업실을 다양한 용도로 함께 나눠 쓰는 쌉쌀하고 주어진 알싸한 시간은 맛과 불과 향이 10여 분이다. 일품이어서 겨울철 고소득 인기 작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뉴스는 이 전국 단위 뉴스에 마치 하부구조처럼 뭐 구색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됐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기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 총국에서 커버하는 지역이 대전, 세종, 충남이에요. 그런데 그 15분, 20분 동안에 대전, 세종, 충남에서 벌어진 일들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뉴스에 대한 편성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뉴스가 제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울에서 오늘 로컬 삭제됐습니다. 로컬이 없습니다 하면 그냥 지역 뉴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지역 뉴스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에 사는 성인 남녀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본다는 이들이 많았다. 지역 뉴스가 중요하고 또 관심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개선할 것은 많다고 봤다. 집단 발병이 생긴 곳은 종교시설이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과 시청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체육 여가시설, 학원, 보습소 등 교육시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1명으로 오늘 많이 이틀째 줄었네.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우리 지역 뉴스니까 동감이 많이 가고 하여튼 좀 좋아요. 그 중앙 뉴스보다 지방 뉴스니까 관심이 많이 가고요. 이제 지역 뉴스 나와도 뭐 그런가 보다. 그 뭐 핵심적인 거 이야기 안 하고 뭐 그 달기식으로 뭐 그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나가니 그게 보도 해봤대 저 뭐 나옵니까? 정치인 관련된 기사, 지자체 관련된 기사 그런 부분들은 쉽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계속 보도가 되는데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 부당함, 억울함 그런 뉴스들은 몇 단계를 늘 거쳐야 되고 결국은 보도가 안 되는 게 더 많았죠. 그러니까 시민들 대구는 괜찮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구 아주 난리라던데. 확진자 되게 많이 나왔어. 아, 마스크는 구해놨나 모르겠네, 누나. 나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약국마다 다 마스크가 없대. 여보세요? 뉴스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이게 사람이 없어. 사람이 대구 막 이렇게 사람 오는 지난 여름 대구는 코로나 세계적 유행의 중심이었다. 세간의 관심이 대구로 쏠렸다.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 보도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저희는 2달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저희 전청이죠 그냥. 그래서 2달 동안? 질문 다 거의 2달이죠.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지역의 기자들이었다. 그때는 이제 뭐 대구 격리를 해야 된다, 대구를 전체 봉쇄해야 된다는 뭐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어떤 그런 혐오성 발언도 많이 쏟아지고, 또 이제 기자들이 또 이제 방역 당국에서 기자들이 제일 고위험군이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현장을 가야 되니까 뭐 그래도 가야죠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청도 대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재영 기자, 먼저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청도 대남병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상당히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에 15명. 31번째 확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네, 이 시각 현재 대구는 전국의 시청자도 대구의 뉴스를 주목했다. 대구 시민의 눈과 귀가 향한 것도 지역 뉴스였다.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의 전국 공적 판매망을 통해 마스크 350만 장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에 밀착한 속보와 다양한 정보가 절실할 때였다. 그 마스크를 이제 판매하는 시간적인 데 있어서 되게 정책적으로 오류가 많았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꼭 좀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강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방송이 가장 많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구나. 특히 인터넷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지역 뉴스는 코로나19 정보를 얻는 중요한 창구였다. 본사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전환 방송할 때는 거의 피해 지역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 근데 최근에 달라진 경향은 그 예방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선제적으로 제공하자는 쪽으로 많이 바뀐 거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사람들은 서울의 뉴스보다 지역 뉴스를 선택했다. 저희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한 게 그거니까요. 그래야 그게 참고도 되고 조심도 하게 되고. 근데 솔직히 뭐 서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거기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여기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이 궁금하니까. 지역 뉴스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시간이었다. 다른 지역 언론인들도 공감했다.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 지역에, 자기가 바로 살고 있는 곳에 정확한 정보를 갖다 알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통영의 욕지도에 살고 있는데 같은 경남이라 하더라도 창원의 날씨를 갖다가 궁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난 이런 것들일수록 지역의 그 뉴스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편성, 띠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바로 지역 방송, 지역 뉴스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특별한 실험이 시작됐다. 이른바 7시 프로젝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형식의 지역 종합 시사 뉴스 7시 오늘 제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0분이 아니라 40분이었다. 제주의 시선으로 오늘의 제주를 제대로 조망한 뉴스. 본사 뉴스에 기대지 않은 오직 제주도민을 위한 뉴스였다. KBS의 과거의 문화로 비춰보면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7시 뉴스가 40분 동안 전국 뉴스가 나간단 말이죠. 선택의 권한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준 거죠. 공영방송에서 그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뉴스의 길이, 뉴스의 내용 모두 지역에서 판단했다. 편성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하거든요, 되게. 큐시트가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랬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익숙해지셨나요? 지금도 헷갈려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실험이 성공하면 매일 방송 체제로 바뀐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뉴스 시간 40분이 늘어났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뉴스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고요. 또 이 많아진 뉴스를 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뉴스는 달라졌다. 특히 주목한 것은 신공항 건설. 제주 최대 국책 사업에 과감히 의문을 던졌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재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시작됐는데요. 성산 지역 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 말고도 용역진에서 살펴봐야 할 쟁점들이 더 있습니다. 성산 지역의 적설량은 16cm. 제주시에 내린 눈의 양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기상현상 제2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우리가 취재를 해봤던 이러이러한 뉴스거리가 있다. 이걸 9시 뉴스에 소개해 주세요 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9시 뉴스에서 별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공항인지 1개의 공항인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죠. 여기 사는 사람한테 아주 생명이 걸리고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런 지역 현안들을 서울에서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공항 부지 타당성을 다각도로 재검토했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수많은 검증이 이어졌다. 기획 보도는 2년에 걸쳐 계속됐다. 시리즈물로 치면 100회 이상 가까이 된 건데 그러면 한 공영방송에서 100회 이상 이물질을 다뤘다는 것은 공항을 둘러싼 기술적인 분야부터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문화 빼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내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사례까지 다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게 아니라
KBS 보도 등을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는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그 방식으로 도민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제주시는 도민의 여론을 묻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긴 시간 취재해온 결과였다. 좀 부럽다. 뉴스세븐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에 그 중앙과 지역 간의 관계를 전복하는 그런 새로운 실험이어서 이런 실험이 성공해야 결국은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나 영향들이 우리 지역의 언론 환경이라든가 그걸 넘어서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 지형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1987년 11월 칼기 폭파 사건. 제주 출신 제1교포 이경호 씨를 배후 인물로 지목하며 제주의 실험 1년은 지역 뉴스의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해 준 시간이었다. (40분으로) 늘어난 뉴스7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인력과 제작비도 새롭게 보강됐다. 지역의 거주자 1명은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제작 관행을 바꾸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개념도 안 잡혔었죠. 이제 그러다가 조명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될지, 서서 해야 될지, 아니면 걸으면서 해야 될지 이런 동선까지 다 해봤어요, 저희들. 처음에는 진짜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기회가 10년, 20년 안에 또 안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지역 뉴스는 지금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지역 안에서만 소비되던 뉴스는 전국의 관심사로 이어졌다. 안녕하세요. 네. 첫 보도 후 1년. 뉴스가 나가고 마을은 15년째 갈등하던 문제에 실마리를 풀었다. 정 씨 부부는 민박집에서 독일식 맥주와 음식을 판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신고 불법업소로 남해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독일 마을은 주거 전용 지역으로 영업 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2명의 기자가 1, 2부로 이어가며 하나의 뉴스를 완성했다. 해법을 찾아가는 심층 보도였다.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누구의 말이 진짜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주안점을 좀 많이 뒀어요.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이 설득력이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많이 따져보게 됐고, 입주 당시 받았던 사소한 자료까지 면밀히 검토하며 양쪽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한 취재였다. 일반 취재하고 좀 달랐어요. 사실은 그냥 스캔해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의견을 넣어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이 우리 독일 마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난 15년간 경험한 것 중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또 따지고. 전용 지역인 독일 마을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교포 주민들과 남해군이 15년째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댓글 좀 봐. TV 나가고 나서. 뉴스7이 확대 시행된 이후 지역 뉴스를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지역 KBS에서 생산하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털 사이트에는 전혀 나가지가 않았거든요. 등록이 안 됐는데 지난해 이렇게 저희 기사들도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등록이 되면서 뉴스는 포털을 타고 전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공유됐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댓글이 수천 건을 넘었다. 뉴스는 지지부진하던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영업행위 허용 부분도 반영을 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 3월 내지 4월 정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단을 촉구한다. 농민들이 분노했다. 이 경락 가격에 우리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람을 파야 되는 이 지금의 유통거래 질서가 맞는 것입니까?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농산물 유통센터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분노는 국회와 정부로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구조고 이런 것들을 밝혀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뤘다는 것이 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지역 뉴스였다. 농민은 제값을 못 받는데 소비자는 왜 비싸게 사 먹을까? 수확한 1kg짜리 쪽파 2,000단. 2톤 물량을 트럭에 싣고 광주 서부 농수산물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는 관찰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에서 접근했다. 출하부터 경매, 유통 현장 모든 곳에 기자가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 거래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다. 지역 뉴스의 심층성이 강화됐다. 좀 다르다. 이것은 이제는 이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심도 있게 보도를 해주네. 이거 다른 거죠, 과거하고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가 좀 내 편이구나. 우리랑 가까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은 뉴스일까?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추적한 이것은 뉴스다. 세종시 출범 7년이 지난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을까요? 대중교통 중심 도시 세종시의 현실을 6분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로 출근도 해보고 주차장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이야, 시작. 운 좋게 앉아서 출발했지만 BRT는 곧바로 만원. 네, 저도 BRT 타고 출퇴근. 저 어디까지 하세요? 대전까지. 대전. 네. 하나, 둘, 셋. 출발. 버스 타고 도보로 걸어가 보기까지 파격적인 뉴스였다. 가장 파격적인 건 기자였다. 시작은 디지털 뉴스. 기자가 직접 이용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디지털 팀이 맡게 되면서 뭔가 디지털 팀 자체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단발성이 아니고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좀 디지털 팀만의 그런 아이템. 디지털 팀이 제작한 뉴스는 매체를 넘어 다양하게 활용됐다. 대전에 오니까 널 만날 수가 있구나. 반가워. 화려했던 93년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도 마찬가지. 엑스포 이후 서서히 잊혀가다 지난 2016년 공사장에 버려진 사진이 꿈돌이의 마지막 근황입니다. 고정관념을 깬 기자는 이 뉴스의 상징이다.
뭔지는 모르시죠? 선생님 혹시 유성구 사세요? 네. 뭔지는 모르세요, 이거? 손오공인가? 봤어? 컴퓨터에 나온 것 같아. 컴퓨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본 거구나. 근데 이게 대덕구 캐릭터인지는 전혀 모르셨어요? 모르겠어. 원래 좀 관종 좀 관종기가 있었고요. 너무 기분 좋죠.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칭찬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게 좀 신선하게 비춰졌다 이렇게 좀 읽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틀에 박힌 뉴스만 해왔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게 너무 막 파격적인 시도도 아니었고 디지털과 방송이 접점을 찾은 정도의 시도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정도로 평가해 주시는 건 이 정도의 시도도 그동안 부족했구나 뭐 이렇게 좀 읽혀서 좀 양면적으로 읽혔습니다. 네. 이 뉴스를 전하는 방식, 이 포맷,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좀 더 이제 생동감, 역동감도 생기고 그리고 현장감도 느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6분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면도 보완이 되는 거고 이런 그 재미와 의미 두 가지를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이 코너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남겨진 새로운 사람들의 시도는 이야기를 계속됐다. 충격은 갈수록 커지죠. 상처가 아물 수가 없죠. 저의 삶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기자는 리포팅 대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역 뉴스에서 볼 수 없던 실험이었다. 서삼대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혀. 산후동산에는 동산이 있어. 그들 나가 돌아가서 그들 돌아간 고밭이 난 복도에. 근데 7시 뉴스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확대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지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괴리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관성적으로 해오는 리포트가 아니라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해보고 싶고 여기 있는 구성원으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진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시청자들은 지역 뉴스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뉴스7은 지역 뉴스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미디어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게 조회수가 되게 낮은데 그 뉴스7이 나올 때 이런 걸 좀 올리면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시작에 큰 의미를 두었다. 문제는 지속 가능을 위한 실천이었다. KBS라면 시청률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시청률만이 아니라 다른 잣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청률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청률 이외의 평가 기준을 갖고 그런 실험들을 또는 새로운 도전들을 조금 참아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뉴스9하고 시간대가 불과 1시간 약간 넘게 그 차이가 나는데 그것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갖고 갈까? 기본적으로는 뉴스7이 지속 가능하게 지역의 키를 잡고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뉴스7 1년. 지역의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40분 방송이 주 4회. 월요일날 친절한 K 이거죠. 하고 그다음 화요일날 매일 그날 방송 준비와 다음 날 아이템 체크로 이어지는 기획회의. 빠뜨렸는데 글씨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예. 네. 네, 7시 같은 경우는 데스크 2명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2명이 이제 격주로 하고 한 주가 제가 이번 주에 데스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사삼 증언이라든지 일반 아이템도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노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3 피해자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도 제작 중이다. 그런 거 막 파는 데 있었어요. 오늘은 7시 뉴스 전 사전 녹화가 있는 날. 나종훈 기자, 사상투표법 개정안 난항 보고 질문부터 갈게요. 이제 남은 건 7시 뉴스. 어떻게 보면 좀 엄살 피우면 두세 사람 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고 힘들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는 못 하겠어요. 과부하도 오기 시작했죠. 일단 인력이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인력과 장비의 한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얻어진 이런 결과물들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끌고 가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인력, 그다음에 장비, 예산 지원이 계속 조금씩 더 보충이 돼줘야 되죠.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재난 보도의 중요성은 더 절실해졌다. 시청자 참여는 재난 보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여름 지역 방송국에 수해 영상을 제보한 신대호 씨. 물이 얼마만큼 찼냐면 방 안에 한 30cm 이상 찼단 말이에요. 요 정도 이렇게 찬 거예요, 이만큼. 제보를 통해 마을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즉각 구조로 이어졌다. 방송 나오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도 해주고 또 이제 그 냉장고나 가전제품도 보내주고 이불 같은 거 보내주고 그래서 덕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수해 복구를 위한 대책도 전문가가 아닌 시청자와 함께 고민했다. 산에서 굴러진 돌들과 토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도로 옆에 제보 영상은 그 자체로 뉴스다. 시청자는 뉴스 제작의 파트너였다. 지붕 위에도 소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앞에 좀 더 들어요. 한 마리 살렸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실은 시청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시청자들과 같이 가는, 함께 제작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들도 소속감도 느끼고 앞으로 지역에서 공영방송 KBS의 역할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더 많은 시도와 더 많은 지역 시청자들을 만나고 직접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양한 포맷으로 좀 뉴스7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시청자 패널도 대안이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시청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됐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어떤 점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도심보다는 생활 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면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 과열지구가 되었다. 주민들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알맞은 문제 하셨어요? 조금 부족했지만 중요한 점들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동네에 그런 문제가 있대라고만 알던 것들을 더 자세히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더 공감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다음은 전북적 언론사와 함께하는 풀뿌리 K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을 회관이나 지역 뉴스가 담지 못한 이야기는 풀뿌리 언론들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독립신문 좀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상생하고 공존하는 일이다. 지금 공무직인 분들이 출퇴근 용도로 그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그런 지역의 네트워크 뉴스들과 연결이 되면 그 지역의 작은 소식들도 같이 힘을 얻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역의 소도시들은 소멸하고 있다. 여긴 아직도 이러네. 이게 선배 여기를 같으면
더 큰 도시로 떠난 주인의 빈집들은 흉물로 남았다. 빈집은 마을에서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집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은 지방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게 또 저희 언론의 역할인 거고. 지역의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지역의 날선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한 길은 그러나 아직 멀다.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시청자들의 목, 지역 시청자들의 누려야 할 권리들 이런 부분에서 본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역 총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기관 방송이고 공영방송이고 수신료가 수입의 일부고 이렇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책무일 수 있죠. 지역의 문제는 과연 지역만의 문제인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위상은 강화됐다. 지역 뉴스가 거듭나는 길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다. 동시에 온전한 지방 분권을 향한 길이다. 지방 정부를 견제하는 한 축이 필요하다. 물론 시민사회 단체도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시민 단체만으로는 이제 완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지방 분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 언론이 정말 원래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거듭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앞날은 우리 국가 전체의 앞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